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2월 16일 밤 10시입니다. 국민의힘 38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회는 제주 4.3 사건이 김일성 지시에 의해서 일어났다고 발언한 태영호 의원에게 발언 주의를 요청했습니다. 국민의힘 선관위는 제주도당에서 태 의원 발언에 대해 엄중한 주의 조치를 요청하는 공문을 접수받았고 내부 논의를 거쳐 태 의원 측에 구두로 지역 민심과 국민 정서에 반하는 언행은 삼가달라 하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합니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 나름대로 발제하는 것을 가급적 자제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주의를 내린 것으로 안다고 했습니다. 이거 앞으로 김일성이가 6.25 남침을 했다는 이야기도 아마 민감사안으로 지정돼 가지고 국민의힘이 김일성 편을 들지 모르겠네요. 이거야말로 가공할 사태입니다. 이거 영혼 없는 국민의힘이 아니라 김일성주의자들이 국민의힘 안에도 있는 것 같아요. 이거야말로 윤석열 대통령이 개입해야 될 일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민족사적 정통성을 지켜가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국민의힘이 김일성 눈치를 보고 있습니다. 지금 태영호 의원이 김일성이가 제주 4.3 사건을 일으켰고 지령했고 그 다음에 그 관계자들을 매우 아껴서 뭐 어떻게 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국민의힘이 펄쩍 뛰면서 왜 김일성을 물고 들어가느냐고 화내는 모양이 지금 연출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민심, 국민정서 운운합니다. 아니 국민정서가 김일성 면죄부주라는 국민정서가 지금 몇 %가 됩니까? 역사적 진실 앞에서 국민정선이 지역 민심이 왜 나옵니까? 정진석 씨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국민의힘은 마지막 한 분의 희생자가 명예회복을 하는 그날까지 역사적 진실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는데 아니 역사적 진실을 태영호 의원이 지금 밝히고 있는데 그 말을 못하게 막으면서 무슨 역사적 진실입니까? 이 일련의 사안을 제주일보가 어떻게 보도하는지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제주일보입니다. 한편 정부가 2003년 발간한 제주 4.3 사건 진상조사 보고서에는 4.3의 발발 원인에 대해 1947년 3월 3일절 기념식에서 경찰의 발포로 양민 6명이 사망한 이후 공권력의 부당한 민중탄압, 친일 경찰의 재등용, 50 단독선거 반대 등 여러 이유를 설명했다. 하지만 그 어디에도 김일성의 지령이나 북한의 개입으로 4.3이 촉발됐다는 내용은 없으며 당시 역사적 시기와 상황을 볼 때 이 같은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 북한도 관계하지 않았고 김일성도 관계하지 않았으면 도대체 4.3 남노당 무장 폭동은 뭐 때문에 한 겁니까? 이렇게 지역신문이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아니 거기 좌파 정부 보고서에도 남노당이 일으킨 무장 폭동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럼 남노당이 누구와 연계되어 있었습니까? 남노당 당수인 박헌영은 그때 북한에 있었잖아요. 그리고 그 남노당은 이미 박헌영이가 스탈린 눈밖에 나는 바람에 김일성 밑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때 지휘계통이 스탈린, 김일성, 박헌영 그리고 제주도 남노당 세력 이렇게 연결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태영호 의원이 북한에서 들은 이야기를 아주 설득력 있게 전했더니 국민의힘도 제주일보도 북한의 개입이 없었다? 김일성의 지령이 없었다?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공할 사태라는 겁니다. 이 정도면요, 핵무장한 김정은과 그 김정은 세력과 연계된 남한의 종북 좌익 세력
이 대한민국을 들어먹는 걸 막을 세력이 없다는 겁니다. 결국 김일성과 대한민국이 대결인데 지금 국민의힘은 그 김일성 편을 들고 있는 겁니다. 이 문제에 관한은. 그럼 믿을 데가 어디 있습니까? 자, 이 태영호 의원의 잘 선거를 일단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건 뭐 역사적 상식과 직결되는 아주 잘 정된 글입니다. 이 공부가 되는 글입니다. 태영호 의원이 어제 올린 글입니다. 우리 태영호 의원을 지원해가지고 이번에 이분이 최고위원회 당선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제주 4.3 사건 김일성 지시설은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 진실이다. 이렇게 당당하게 쓰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한 거 아닙니까, 지금? 이 이후부터 또 태영호 의원이 위축되면 안 된다, 이겁니다. 지원해야 됩니다. 태영호 의원에게 전화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합법적인 헌금을 해야 됩니다. 합법적. 정치헌금이죠. 정치헌금. 그래야 이런 사람이 길을 꺾이지 않고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제주 4.3 사건은 북한 김일성 지시로 촉발됐다고 주장하자 14일 민주당은 나를 국회 윤리위에 제소하겠다고 밝혔다. 어불성설이다. 오늘 아침 언론 보도를 보니 어떤 분은 제주 4.3 사건을 김일성이 3.1 운동도 김일성이 했다고 주장할 거냐는 식으로 나의 주장을 호도했다. 우리 정부 진상보고서에는 1947년 3.1절 경찰이 시위군중에게 발포해 6명 사망, 8명 중상을 입힌 사건이 4.3 사건을 촉발했다고 되어 있다. 보고서 어디에도 김일성 지시로 4.3 사건이 촉발됐다는 내용은 없다. 남로당 제주도당이 조직적 반경찰 활동을 전개했다면서도 남로당 중앙당의 직접적인 지시가 있었다는 자료는 발견되지 않고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보고서의 이 부분을 보면은 무장폭동이라는 단어가 없고 마치 그 무슨 민중인권 활동처럼 읽혀진다. 김대중 대통령도 공산주의자들의 무장폭동이라고 했고 노무현 정부 때 진상조사에서도 남로당 제주도당의 폭동이라는 점은 인정했다.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제주도당이 왜 무장폭동을 일으켰느냐이고 결국 제주 4.3 사건의 진실 규명에서 가장 먼저 해명해야 할 문제는 남로당 중앙당의 직접적인 지시가 있었느냐이다. 그때 남로당 중앙당이 북한에 있었습니다. 나중에 이게 북로당과 합쳐집니다만 그때는 북로당은 김일성 밑에 남로당은 박헌영 밑에 있었지만은 그건 형식적인 것이고 사실상 힘의 관계는 스탈린, 김일성, 박헌영으로 이어집니다. 당시 박헌영 등 남로당 지도자들은 미 군정의 체포를 피해 평양으로 들어간 상태이고 소련 공산당의 지시로 남로당에 대한 직접적인 지휘권은 김일성의 평양 중앙으로 이관된 상태였다. 김일성의 평양 중앙이라는 것은 북조선 노동당, 북로당 중앙으로 이관된 상태였다. 그래서 북로당이 남로당을 사실상 접수를 해가지고 제주도 무장폭동을 지휘했다. 이런 이야기죠. 김일성은 남북 총선거와 50 단독선거 반대를 당 결정으로 채택하고 평양 라디오 방송은 매일 거국적인 투쟁에 나서라고 선동했다. 따라서 남로당 중앙의 직접적인 지시가 없었다는 주장은 터무니없는 주장이다. 4.3 사건은 남로당 제주도당의 결정으로 일어났다. 다음으로 공산당의 운영 방식을 보아도 김일성의 지시는 명백하다. 공산당은 중앙당 유일관리제로 운영된다. 유일관리제란 중앙당 결정을 거부해도 처벌받고 중앙당이 결정하지 않은 문제를 자의대로 결정해도 처벌받는 강철 같은 단 운영 방식이다. 당시 제주도당의 일부 지도자들이 무장폭동을 주장했다고 해도 후에 김일성의 허가를 받지 못했다면 즉시 중단하고 배를 타고 북으로 도주했어야 했다. 무고한 주민들의 인명피해가 생길 것이 뻔한 무장폭동을 평양 중앙의 지시나 허가 없이 도당의 결정으로 밀어붙였다는 것은 공산당의 작동 원리에 맞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4.3 사건에 대한 김일성의 평가이다. 4.3 사건은 당시 평양 중앙에서 김일성과 박헌영 사이에 보이지 않는 권력투쟁이 일어나고 있던 때에 발생한 사건이다. 당시 박헌영은 스탈린에게 남한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승만 정권에 대한 저항은 자기가 지휘하고 있는 것이지 김일성이 지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서 당 중앙의 지휘권을 자기에게 넘겨달라는 비밀 편지를 계속 보냈다. 문제는 스탈린이 박헌영이 보낸 비밀 편지를 모두 김일성에게 다 알려주었다는 사실이다.
이렇게 김일성과 박헌영 사이의 갈등은 6.25 전부터 시작되었고 김일성은 박헌영과 남노당 지도자들을 숙청할 기회만 엿보고 있었다. 이런 역사적 배경 때문에 남노당의 무장투쟁에 대해서 북한 노동당 역사에서 크게 다루지 않는다. 그러나 제주 4.3만은 유별나다. 남노당의 다른 지도자들은 박헌영과 함께 처형되거나 숙청되었지만 김달삼, 고진희 등 무장폭동 주모자들은 북한으로 올라갔고 영웅으로 대접받고 후에 애국열사능에 매장되었다. 남노당의 무장폭동을 잘 다루어 주지 않는 김일성이지만은 다부작 드라마 한나의 메아리를 만들어 김씨 일가에 대한 충실성 교양에까지 4.3 사건을 이용했다는 겁니다. 4.3 사건은 남노당의 무장폭동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민간인 희생자를 낸 현대사의 비극이다. 지금은 좌우 이념, 무력 충돌 과정에서 억울한 희생을 당한 분들의 넋을 기리고 희생자분들과 유가족의 아픔을 치유해야 할 때이다. 다시는 이런 일이 비극이 일어나서는 안 되며 그러자면 역사적 진실을 알아야 한다. 그렇지만 이러한 역사적 사실도 부인하고 오직 자기만의 주장을 절대화하고 다른 사람의 주장을 극우 색깔론으로 악마화하는 것은 역사적 진실에 대한 지성적인 고찰이 아니다. 역사의 진실은 그 무엇으로도 덮어버릴 수 없다. 문제는 지금 한국에서 애국 세력이라고 자처하고 있는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행동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행동해야 되느냐? 국민의 힘을 비판해야 됩니다. 민주당이 저러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 아닙니까? 대한민국과 김일성 세력이 싸울 때 민주당이 언제 대한민국 편에 든 적이 있습니까? 그거 논외로 하고 지금 국민의 힘이 이런 식으로 태영호 의원의 입을 막으려 하는 것은 묵과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 이것까지 나는 국민의힘을 지지한다. 나는 윤석열이 좋다. 그러니까 태영호 의원의 입을 막는 것에 대해서 다소 불만이 있지만 나는 그럼 가만히 있겠다 하면은 그 사람은 팬클럽입니다. 윤석열 팬클럽, 국민의힘 팬클럽입니다. 팬클럽은 윤석열이 뭘 하든지 국민의힘이 뭘 하든지 무조건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저렇게 가다가 심한 경우에만 김정은과 손잡아도 윤석열 국민의힘 편들 것 아닙니까? 팬클럽에서 벗어나가지고 주체성을 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신의 결단에 의해서 행동한다면은 그게 진짜 우파고 보수고 자유민주 세력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이 문제는 절대로 묵과할 수가 없습니다. 태영호 의원을 보호해야 합니다. 그리고 태영호 의원의 입을 막으려는 자는 김일성 편으로 간주해야 됩니다. 김일성과 대한민국 사이에서 중립하겠다고 하는 자는 그건 김일성 세력입니다. 이것은 진실의 문제입니다. 역사적 진실에 대해서 기회주의적 태도를 취하는 자는 좌든 우든 규탄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